자, 지주사 쪽으로 좀 가볼까요? 오늘 등장했던 이슈, 앞서 이제 뭐 삼성생명법도 그렇지만 자본시장법의 개정안도 여러 가지로 물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돈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또 투자 맥락을 잡죠. 또 이제 두산인프라코가 매각 이슈로 또 등장했기 때문에 지주사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회사 애널리스트 김동양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CVC, 그러니까 VC라는 벤처 캐피탈을 지주사들이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법인가 보죠. 이거 CVC 보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7월 달에 그 중대본 회의라고 하죠. 여기에서 일반 지주회사의 CVC,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의 제한적 보유 방안을 추진해보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벤처 캐피탈은 업종 분류상으로는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주회사, 그러니까 비금융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상 벤처 캐피탈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그 금산분리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보유 사례를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서 연내에 입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벌써 여야 의원 공동으로 이 똑같은 법안,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 법제화에는 걸림돌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인 보유이기 때문에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CVC는 일반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만 가능하고 네. CVC는 자기 자본의 20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지만 투자를 제외한 다른 금융 업무는 금지됩니다. 또 그러니까 펀드 여신 업무나 뭐 이런 건 일단 배제가 되는 거예요. 예, 펀드 여신. 투자만 가능한 네. 거고요. 그리고 펀드 조성액의 40% 이내에서 외부 자금 조달이 허용이 되고 해외 투자는 2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무엇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계열 회사, 또 계열회사가 아니더라도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가 됩니다. 네. 내용은 적혀져 있는데 사실 앞서 삼성생명법을 좀 잠깐 다뤄봤는데 요거하고는 약간 상충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얼핏 들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권의 안정, 경영권의 방어. 근데 그것이 변형되면은 지배구조의 왜곡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래서 사실 그래서 금산분리라는 것도 하는데 삼성생명법은 그런 맥락으로는 조금 이슈가 있고. 근데 CVC를 만약에 허락해 준다 그러면은 또 그룹사들은 방법을 찾겠다 싶기도 한데 지주사한테는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일단 긍정적이고요. 이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더 활발하게 관리를 해서 네. 조그마한 기업들에도 투자를 해서 좀 이렇게 싹을 키워달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지주회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법은 좀 제한이 많았습니다.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자회사나 손자회사는 최소 지분율을 지켜야 됩니다. 상장회사는 20%, 비상장회사는 40%. 그러면 그 이상 지분을 주고받는 대형 M&A만 가능한데요. 네. 이거는 뭐 돈도 많이 들고 또 발생 빈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CVC는 모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다가 전략적으로 소규모를 투자를 한 다음에 성공적일 경우에는 이제 M&A를 통해서 계열 편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가 이전보다는 좀 용이해질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실제로 지금도 일부 지주회사들은 규제를 피해서 CVC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롯데하고 CJ는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회사를 가지고 있고 또 SK하고 LG는 해외에서 CVC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합법화가 된다면 당연히 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증가가 될 걸로 보이고요. 또 CVC를 통해서 국내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걸로 보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부각이 되고 밸류에이션도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보면 이 바이오 제약사들도 물밑에서 저런 준비 과정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게 포착이 돼요. 그래갖고 어찌 보면 산업적인 생태계로는 긍정의 효과도 분명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이제 물론 지주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자, 그럼 지주사 이제 개별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 보죠. LG 최근에 주가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3년 만에 영업이익 성장이 또 예상된다고요. 예, LG가 뭐 실적도 좋고 더불어서 주가도 뭐 좋은 상태입니다. 그 LG 실적을 보자면 사실 실적의 대부분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자회사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좋지 않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LG 화학이 드디어 2차 전지가 2분기부터 손익분기점 넘기 시작했고요. 네. 또 LG 전자도 가전 사업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손실이 굉장히 컸다가 축소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LG 영업이익이 이제 3년 만에 성장을 하는데 그것도 뭐 전년 대비해서 80% 대폭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전망이 되고요. 이런 실적 모멘텀에다가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에 강조하고 있는 주주가치 제고, 또 사업 포트폴리오 효율화가 더해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은 사실 LG 화학 주가 상승 정도만 반영이 됐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뭐 최근 한 달 동안에 한 30% 가까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한 불구하고 7만 원대 초반에서 9만 원대를 한번 보여주긴 했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여전히 60%를 넘는 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면 할인율도 축소가 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LG가 만약에 CVC 관련돼서 이 규제안이 좀 풀어지고 한다면은 LG 그룹사, LG 지주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당연히 긍정적일 거고요. 지금까지 LG의 이미지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경영 기조였습니다. 네. 그 M&A라는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SK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에 변화들이 많이 있었고 비핵심 계열사들 처분했고 또 비상장사 중에 좀 큰 LG CNS 또 서브원 지분을 일부 처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말 기준으로 수년금이 이제 거의 2조 원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에서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라는 CVC를 이미 1년 이상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주회사 CVC 보유가 허용이 된다면 국내에서도 CVC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수년금을 기반으로 한 대형 M&A와 그리고 CVC 중심의 다양한 소규모 기술 투자를 투 트랙으로 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LG 화학과 LG 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장 사업이 강화되고,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LG 역할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룹사마다 자기의 색깔, 캐릭터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LG는 기업 문화가 제가 알기로는 독특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잘하자. 이렇게 확장성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앞서 말씀하신 약간 네. 보수적인 패밀리십이 좀 강한 회사 그룹인데 구광모 회장이 조금 변화를 주시려고 하는 것도 여쭤보이네요. 예. 자, 하여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자, 두 번째 SK 가보죠. 화려한 네. SK의 그 전자공시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 보고 이렇게 투자회사들 보면은 쭉 밑으로 화면이 계속 내려가요. 네. 자, SK 최근에 뭐 바이오팜도 그렇지만 바이오사이언스 거기에 또 SK 케미칼 아주 화려합니다. SK 풀어보죠. 예, 뭐 원조 투자형 지주회사인데요. 투자형 지주회사로서의 길을 계속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투자를 성공시키면 거기서 이제 돈을 회수하고 또 새로운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런 순환을 하는 건데요. 가장 가깝게는 SK 바이오팜에 대한 추가적인 회수입니다. 7월 달에 상장할 때 8% 구주 매출을 하면서 한 3천억 원 정도를 회수를 했지만 지금 SK가 보유하고 있는 SK 바이오팜 75% 지분 가치가 뭐 10조 원에 달합니다. 내년 1월 초에 보호 예수가 풀리게 되고요. 그러면 경영권을 제외한 지분은 블록딜을 통해서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다음번 자회사 IPO는 아마 SK 실트론, SK 팜테코의 순서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SK 실트론이 얼마 전에 공시한 웨이퍼. 2분기 맞습니다. 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실적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빠르면 내년도 상장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자회사단에서도 구조 개편이나 M&A가 이제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는 CMO, 그러니까 의약품 위탁 생산 전문으로 하고 있는 SK 팜테코입니다. 팜테코. 예. 팜테코는 IPO도 여기도 준비하고 있나요? 여기는 아마 이제 SK 실트론 다음 순서로 실트론 다음으로. 내후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유럽,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M&A를 하면서 덩치는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M&A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자발전 기업 SK ENS인데요. 올해 하반기서부터 미국 프리포트에서 LNG가 연 200만 톤씩 이제 도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확장을 위해서 중국 LNG 터미널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고요. 프리포트라고 하면 프리포트 멤버란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리포트 LNG 설비를 이제 계약을 한 게 들어오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반대급부로 국내에서 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은 정리하려고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SK 주가는 20만 원대 초반 그리고 주가는 진짜 무거워요. 이게 밸류-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밸류에이션으로 보자면 네. 이제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이 50%좀 넘는 수준에서는 지지를 일단 받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이런 이벤트들이 구체화가 되면 주가 재상승을 좀 촉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이제 5월, 6월 달에 SK 바이오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물론 상당히 빠르게 상승한 부분은 있지만 내려올 때도 너무 빠르게 내려오니까 당황스러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문의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주회사 SK는 어느 정도 안정권을 찾으면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네. 그런 위치 정도 된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학습 효과가 네. 또 이제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이제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키울 그럴 수 수도 있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하여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하여튼 기회 되시면 전자공시 들어가셔서 SK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사나 자회사, 손자회사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입이 쩍 벌어집니다. 자, 다음은 한화 가볼까요? 한화는 두산인프라코어 이슈가 오늘 매칭이 좀 됐는데. 네, 뭐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진작이 잘 나왔습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그 주 원인은 한화생명이고요. 뭐 일회성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그 주가가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네. 한화생명이 변액보증준비금을 상당히 많이 쌓아놨는데 충당금으로. 근데 이게 2분기에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대부분 환입이 된 것이 오. 이제 일회성 이익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이거를 빼놓고 보더라도 다른 계열사들도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전망을 해보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한화 건설의 주력 사업이 이라크 주택공사인데요. 여기 네.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계열사들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은 뭐 견조한 상태로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자체 방산 사업은 작년 2월 달에 대전 그 폭발 사고 때문에 네. 기저가 낮기 때문에 낮은 기저에서 이제 올해는 큰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6월 달에 미국 수소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 지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제 후속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실제로 지분 투자를 한 회사는 이제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 이름은 한화인데 이게 네. 사실상 H솔루션이라는 그 총수일가 개인 회사의 자회사, 손자 회사이고요. 지분 투자는 지분 투자이고 이제 추가적인 뭐 충전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 기회들은 한화 계열사들이 이제 나눠서 담당을 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뭐 이제 H솔루션 성장이 지금 이제 뭐 계속 여러 가지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계 관련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사실상 지주회사인 한화에 대한 그 오너 3세, 그 3형제들의 지분이 8%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H솔루션을 성장을 시키고 상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화하고 합병하는 수순이 그 승계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보면 기업 그룹사마다. 근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얘기 잠깐 뭐 아직은 물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참여 의사만 살짝 내비친 걸로 공식 보도는 나온 것 같은데. 네. 인프라코어를 인수전에 참여했는데 한화도 결국엔 우리가 이제 맥락을 아까부터 이제 CVC라고 하는 기업의 잉여 자산도 분명히 캐시들이 있고 하면은 인수합병을 하는 게 설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효용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들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두산인프라코. 그러면 항공 쪽도 여기 달려드는 거 아닌가? 혹시나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2015년도에 한화, 삼성 빅딜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상당히 한화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리한 규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됐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 성공한. 매니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오늘 뉴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정해진 건 여기까지인데 시간은 좀 있고 혹시 KCC 자산운용이라고 이게 민감한 질문인가? KCC 쪽은 좀 아시는 게 있어요. 아, 거기도 투자 자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번호하고. 그런 몇몇 기업들이 네. 뭐 GS 홈쇼핑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투자를 굉장히 잘 했던 걸로 이제 뭐 유명한 네. 기업들인데요. 자산운용이라는 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 붙인 예, 거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CVC 허용이 이제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걸로 이제 뭐 도움이 될 겁니다. 음지를 이제 양지로 좀 꺼내놓는. 예. 그러니까 그런 GS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보수적인데 네. 그 올해 허태소 회장님이 GS 홈쇼핑에서 이제 전체 그룹 회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네. 아마 CVC 허용이 되면 아마 GS 그룹도 이전까지의 행보와 다르게 이제 CVC도 설립하고 투자를 활발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CVC라는 용어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을 이제 기업 지주사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크게 판을 키우려는 움직임들,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뭐 M&A라고 하는 과정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기사를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회사 애널리스트 김동양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